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뉴 토픽 중급, 고급 영역을 맡은 임미현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요, 듣기 영역을 공부해 볼 텐데요. 천천히 듣기를 들으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함께 고민해 보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할 때 꼭 학생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학생들은 보통 듣기를 들을 때 100% 듣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그 내용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긴장을 하게 되면 아는 것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시험 잘 봐야겠다.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옆에 편안하게 두세요. 그리고 듣기를 편안하게 들으면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은 어렵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함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와 함께 듣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에서 어떤 것이 맞는 내용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나요? 또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번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저희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빌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책을 찾으십니까? 세계 역사에 관한 책이요. 죄송하지만 책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을 하고 있죠? 빌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책, 그리고 빌리다 라는 것들이 나오죠. 바로 그렇죠.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어디가 도서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뭔가 빌리고 직원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번. 민호야, 일어나. 학교에 갈 시간이야. 엄마, 못 일어나겠어요. 어젯밤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더니 지금은 열도 나고 콧물도 나와요. 걱정이구나.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네, 2번도 들어봤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많이 깨워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듣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못 일어나겠어요.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더니 지금도 열도 나고 콧물도 나와요. 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누구 엄마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림은 바로 2번이죠. 네. 그리고 좀 이 사람이 아파 보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들어보시죠. 3번.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외화에 잠시 밀렸던 한국 영화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흥행순위 10위 안에 6편의 한국 영화가 올랐으며 관객 점유율도 상승해서 한국 영화가 51.5%를 차지했고 미국 영화 35.5%, 유럽 영화 10.5%, 기타 2.5%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영화 흥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들어보셨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객 점유율, 그리고 영화 장르별 점유율, 그리고 국가별 흥행 영화, 그리고 영화 관객 연령 분포,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하지만 듣기 지문을 저희가 듣기 이야기들을 여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동안 뭐 이러이러해서 영화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랄랄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편의 한국 영화가 올랐고요. 그리고 뭐 점유율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상승해서 여기 중요한 게 나왔네요. 한국 영화가 51%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듣기 문제이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쓰기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를 을을 차지하다 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이런 문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쓰기에서 그래프를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쓸 때 이런 문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듣기에도 이 문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 영화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 그림과 함께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이시죠? 영화, 그쵸? 영화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그쵸? 2번과 4번은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은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에서 하고 있는 단어가 이 그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듣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요, 한국 영화가 나왔고요. 아까 한국 영화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그렇죠. 50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이만큼을 차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저희가 시간상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듣기 뒤에 답안지들이 있어요. 이 답안지들을 보면서 자신이 모르는 단어들을 아주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 단어는 모르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라고 꼭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정말 듣기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먼저 4번 문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그런데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해서 걱정이야.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금방 표가 다 팔리는 바람에 예매를 못했어. 자, 4번 문제 들어보셨죠? 이 문제는 4번부터 8번까지 문제는요,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죠. A, B, 뭐 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걸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4, 5, 6, 7, 8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도 맞아,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요? 다음을 듣고 그렇죠, 알맞은 대화를 찾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추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명절이죠. 그래서 그 명절에 추석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요한 것들, 그쵸, 고향에 가지, 그리고 기차표, 예매. 그런데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표가 다 팔리는 바람에 예매를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다음에 오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은 고향에 가고 싶었는데 얘 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 연락해봐. 왜? 취소가 되는 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연락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알맞은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5번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5번. 여름 휴가로 해운대에 다녀왔는데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했어요. 당연히 유명 관광지는 사람이 많죠. 저는 휴가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쉬었어요. 네, 5번 문제 들어보셨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저희 같이 볼까요? 여름 휴가, 해운대. 해운대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이 단어는 뭐지? 여러분, 서울, 경주, 부산 이런 단어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도 부산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고요. 해운대를 갔다 왔어요. 와, 한국 사람들은 바다 많이 가죠. 네, 산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음식도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어요. 랄랄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는 나는 좀 쉬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가장 알맞을까요? 네. 자,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요, 쉬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그랬군요. 저는 이렇게 좀 복잡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쉬면서 휴가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남자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생각 못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어울리는 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보시죠. 6번. 영호가 요즘 잘 안 보이네. 뭐 하느라고 바쁜지 알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하나 봐. 돈을 모아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한대. 네, 6번 문제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뭔가 요즘 영호가 안 보이네. 뭘 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바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 돈을 모아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낭여행,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어울릴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너무 힘들어? 아니죠. 그래? 진짜? 나도 배낭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인데 뭔가 그렇죠. 이 사람도 계획하고 있다. 배낭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구나 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7번. 과장님, 요즘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전보다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요즘
주말마다 아이와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고 있어요.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런지 즐거워요. 네, 7번 문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아마도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를 보시면은요,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그 회사에서 부르는, 여기서는 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써볼까요? 직함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그 단계들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사원에서부터 사원, 대리, 그쵸? 이렇게 올라가서 사장. 네, 그래서 대리보다는 과장님이 더 높은 단계죠. 네, 그래서 과장님께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요즘 과장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등산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7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되고요. 자녀와 등산도 하니까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앞에 대화하고 어울리는 거겠죠. 그쵸?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참 좋네요.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대화에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8번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8번.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길 건너편에 햄버거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먹으러 갈까? 불고기 버거가 맛있다고 하더라. 네, 8번 문제 들어보셨는데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햄버거 가게 우리 새로 여기 앞에 보이던데 생겼는데 먹으러 갈까? 불고기 버거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하더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래 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겠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래? 나도 갈까? 아니면은 나도 봤어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좋아 나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을 봤어. 줄을 서다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겠죠. 버스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지하철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음식점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어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아 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과 12번까지의 또 듣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12번까지는요. 어떤 문제죠?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여자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라는 문제죠. 그런 문제에 어울리는 것들,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외국어 학원이죠. 한국어 회화 과정에 등록하고 싶은데 자세한 수업 시간과 수강료를 알고 싶어서요. 말하기 수준에 따라 시간과 수강료가 다릅니다.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으로 3개월 정도 혼자 공부를 했어요. 인사 정도는 하는데 발음에는 아직 자신이 없고 쓰기도 잘 못해요. 먼저 학원에 오셔서 수준을 알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9번 들어보셨는데요. 9번 대화.
점점 이제 9번부터 이제 점점 대화들이 길어지고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장의 길이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대화들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지금 문의전을 하고 있죠? 외국어 학원이죠? 네, 학원에 대해서 뭔가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문의하고 대답해주고 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자가 어떻게 하죠? 수강료도 다르고 뭐 경험이 있냐? 아니면은 뭐 혼자 공부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학원에 오셔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레벨 테스트를 가서 봐야겠죠. 내가 수준, 한국어 수준이 또는 외국어 수준, 여기서는 한국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시험을 봐서 어디까지구나 라고 시험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들으시겠습니다. 10번. 얼마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불편하네요.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를 너무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처음에는 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좋아지지만 심할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10번 들어봤는데요. 10번에는 뭔가 어깨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증이란 단어를 조금 몰라서 처음부터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듣기 문제를 들었을 때 처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괜찮아. 다음 단어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단어를 한 개, 두 개, 뭐 여러 개를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집중, 그리고 또 집중을 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어깨 통증이라고 하는데 어깨 아시죠? 이 통증이라는 거는 아픈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이라는 거는요, 들어보셨나요? 이 머리에 아픈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줄여서 어떻게 말을 하죠? 두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통증이라는 것은 아픈 곳이라고, 아픈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불편하네요? 이유가 뭐죠? 컴퓨터를 오랫동안,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운동을 하면 좋아지지만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요, 어떤 것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네,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하면 좋지만 아프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렇죠. 진료를 받는다 또는 아까 치료죠. 치료를 받는다 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2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1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계세요. 저도 어머니께 선물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불편해하세요.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한다고 하던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11번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 사용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사용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물을 드렸대요. 와,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런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불편해 하세요. 아, 그래요? 요즘은요, 문화센터에서요, 이런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대요. 한번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문화센터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말하는 문화센터라는 곳은 뭔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요리를 배운다거나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약간의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곳에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외국어 센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그렇죠.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센터에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바로 문화센터 수업에 대해서 질문한다, 문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12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2번. 여보세요. 생활정보지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팔려고요. 1년 정도 사용하던 거예요. 먼저 컴퓨터를 보고 결정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럼요. 내일 오후에 괜찮으시면 만날 장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전화번호를 불러드릴게요. 네,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또 뭔가 좀 서로 무언가를 팔고 그리고 문의하고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모르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네요. 생활정보지 광고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생활정보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안 쓰는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신문이죠. 신문이나 이런 곳에다가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이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사용했던 전공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금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좀 팔고 싶어요. 요즘은 이런 생활정보 뉴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종이로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터넷에서 많이 활발하게 주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올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서로 1대1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뉴스 또는 그 신문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뭘 팔려고요? 컴퓨터. 1년 정도 사용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컴퓨터 좀 보고 싶어요. 가능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 사람이 얘기를 하고 연락과 전화번호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이 어울리죠? 그렇죠. 남자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준다.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화하고 만날 장소를 말해주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 풀어봤고요. 13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국립미술관에서 유럽 미술작품 전시회를 한대. 난 그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림을 봐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해설가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가도 어렵지 않아.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문화생활에 관심 좀 가져볼까? 네, 13번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네, 나 미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토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학, 그리고 예술, 예술 중에서도 뭐 미술, 사진, 그리고 언어, 정말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기 예술 분야에 나왔다고 해서 또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국립미술관에서요, 유럽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난 별로 관심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설가가 뭐죠? 그쵸? 혹시 우리 설명하다 알고 있죠? 네, 설명하다. 그렇죠. 그림을 설명해 주는 사람을 해설하는 사람.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구, 스포츠를 볼 때, 네, 방송에서 해설을 해주는 사람 있죠? 네, 축구 해설가, 또 야구 해설가, 여기에는 그림 해설가가 있습니다. 네, 박물관이나 또 전시회에서 해설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13번부터 16번까지는 일치하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것은 뭐죠? 네, 그러면 13번 같은 경우에선 같은 것은요, 그렇죠. 이번 전시회는 해설가와 함께 작품을 볼 수 있다. 맞죠? 네, 해설가가 등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가라는 단어를 좀 모르면 이 듣기 13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들어보면 설명을 해주고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죠. 함께 작품을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서 이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문제인지 14번으로 넘어가서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 소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1, 2, 3층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모든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충이 심해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번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 방송 같죠? 방송인데요. 어디서 하는 방송인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바로 아파트에서 하는 안내 방송입니다. 뭘 한다고 하죠?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라는 것은 뭐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네,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정원에서 소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 좀 어려운 거, 이 단어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충이라는 것은 혹시 벌레 아세요? 벌레? 그쵸?
벌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쁜 피해를 주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벌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퀴벌레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해충들이 많아지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 아시죠? 벌레를 없애는 약들을 우리가 좀 뿌릴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심해서 소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독이라는 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다쳤는데 여기에 이렇게 좀 피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소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레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소독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 저희가 소독할 테니까 모두 창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한국 아파트에 산다면 이런 방송들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내용과 같은 것? 어떻게? 14번 같은 경우에는 부탁을 했죠? 네. 어떻게? 현관문은 아니라 창문이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나무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10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정원이 나와 있고요. 몇 시부터? 10시부터 말씀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14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한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반으로 적정 수면 시간보다 2시간이나 모자라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 시간 조정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등교 시간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균 수면 시간. 수면 시간 조금 어려울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는 시간. 네. 학생들이요.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면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하겠죠. 우울하고 슬프고 또 게다가 폭력적인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등교 시간, 그쵸? 학교에 가는 시간을 9시로 늦추고 있습니다. 원래는 8시까지인데 1시간 정도 늦춰서 9시로 좀 뒤로 미룬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하고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충분히 잠을 자고 있나요? 아니죠. 요즘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모든 것에 찬성한다?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고요. 모든 학교? 아니죠.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6번.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박사님, 걷기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걷기는 달리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달리기보다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계속하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는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6번을 들어보셨는데요. 자, 다음을 듣고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람들이 요즘 무슨 운동을 많이 한다고요? 걷기 운동이요. 저도 걷기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말 빨리 뛰는 것보다 좀 천천히 또는 또 빨리 걸으면 기분도 좋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걷기에 대해서 열풍이 불고 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아시죠? 전문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박사님께 정말 그런가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하고 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관절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관절이라는 걸 보면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으면은요, 다리에 무릎에 관절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팔, 어깨죠. 이 어깨가 뼈와 뼈가 만날 때 여기도 관절이 있겠죠. 돌아가는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관절이 조금 약한 사람, 안 좋은 사람들은 뛰는 게 좋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충격이 쾅쾅쾅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요, 걷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육하고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적절하고 딱 좋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내용과 일치하는 건 어떤 거죠? 네. 16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그렇죠. 걷기는 달리기만큼 운동 효과가 있다. 1번에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걷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달리기는 누구나? 아니죠. 관절이 약한 사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많이 하면 아니죠. 뛰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요즘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영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전자책으로 소설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무겁게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던데요. 저는 그래도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아요. 기계를 이용해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책을 읽는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1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부터 어떤 문제죠? 자, 듣고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정말 가끔씩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자인데 여자의 생각을 고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체크해 주세요.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것을 그리고 또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죠? 요즘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인데 전자, 그렇죠?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이나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요, 저도요 소설을 본 것 같아요. 소설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겁지 않아서 참 좋아요. 전자책 안에는 정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편해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하지만 뭔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전자책을 보기는 하지만요, 저도 이 남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종이를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읽으면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17번에는 딱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2번.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독서의 느낌이 난다.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중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으로 넘어가서 18번을 들어보겠습니다. 18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제일 성적이 좋았던 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도전해보세요.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하고 그림은 나중에 취미로 그리려고요. 네, 18번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뭔가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요. 무엇을 공부했다고 했죠? 수학과에 가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연습하면 실력들이 좋아질 거예요.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가 글쎄요. 저는요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고요. 첫 번째 취직하고 그리고 나중에 취미로 그리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죠? 남자의 중심 생각. 그렇죠. 저는요,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9번을 들어보겠습니다. 19번. 약이나 화장품을 새로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고 해요. 인간이 사용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실험하는 거죠. 하지만 동물에게 안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사람에게 안전한 것도 아닌데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동물도 감정과 생명이 있는데 동물 실험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동물 실험 대신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동물 실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19번을 들어보셨는데요. 19번 어떤 얘기하고 있죠? 이 주제가 어디에서 좀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 토픽에 쓰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고급에서의 토론 주제로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찬성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약, 여기서 말하고 있죠. 약이나 화장품을 인간이 쓰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사람한테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대신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려운 단어 학대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 실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토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물의 대상으로 안전성 실험을 하는 거죠.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끔찍한 거 아닌가요? 비인간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물도 똑같이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데요. 감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동물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데이터나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빅데이터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국어도 빅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정말 큰 어마어마하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통해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면 동물 실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어떤 거죠? 그렇죠. 19번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인간을 위해 동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찬성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이 남자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치하는 남자의 중심 생각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20번. 요즘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바꾼 공연이 많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공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을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런 시도들을 통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번 문제를 들어보셨는데요. 20번 어떤 얘기하고 있죠? 국악. 네, 국악이라는 것은 국가, 음악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이런 것들이 국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옛날 전통 음악이 현대적으로 좀 바뀌는 공연들이 참 많습니다. 콘서트 같은 공연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요, 대중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쵸? 시도를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악을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변화하고 노력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 옛날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가 새롭게 바뀌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20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여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화 필요합니다. 옛날 것만 좋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변화도 필요하다. 왜? 대중화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